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라남도가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보존에 나섰다는 소식과 신안의 한 해변에 피아노가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밀물과 썰물이 빚어낸 자연의 보고 갯벌. 생태계 보물창고로 불리는 한국의 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전체 지정 면적의 90% 이상이 전남의 갯벌입니다. 연간 300여 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 이동로이자 고등과 개, 조개류 등 대형 저서동물 2,150여 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5년 동안 갯벌 생태관광 활성화와 갯벌 생태계 보건사업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에 9,200억여 원을 투입해 2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 계획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갯벌은 황금의 땅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15개 연안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해역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갯벌 보존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갯벌을 세계적 갯벌 보존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도 구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2조 7천억 원 정도 생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00억 정도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 전남 갯벌 지킴이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진 넓은 백사장에 낯선 물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검은색의 그랜드 피아노. 단단한 모래 해변에 놓여진 피아노는 썰물에 드러난 백사장과 어울려 아련한 그리움을 선사합니다. 피아노와 해변. 이색적인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한적했던 해변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보고 있으면 내려와서 바닷가 보면서 피아노를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또 한번 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신안군의 작은 섬인 자운도 양산 해변에 피아노가 놓인 것은 지난달 21일 문화의 달 행사가 끝난 뒤 국내 최초로 문화의 달 행사가 섬에서 열렸고, 이 행사에서는 천사섬 신안을 상징하는 피아노 100플러스 4대의 연주가 펼쳐졌습니다. 신안군이 자운도를 국내 최초로 피아노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색다른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도시들하고도 피아노 도시, 피아노 마을들하고 교류를 할 것이고, 또 자운도에 피아노 박물관을 유치하고 피아노 아카데미도 유치를 해서 피아노 중심섬이 되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문화의 달에 펼쳐진 피아노의 향연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5월에 피아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아우르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뜰채로 건져 올리자 어른 팔뚝만한 연어가 펄떡거립니다. 북태평양 베링해와 알래스카 연안에서 15,000여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입니다. 깨끗한 수질의 수온도 적정한 섬진강 하류는 우리나라 최남단 연어 산란장입니다. 지난달부터 산란기를 맞은 연어 400여 마리가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 환경 조건, 즉 강의 유량 등 적정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평년보다 많은 어미연어가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998년부터 암수 연어들을 잡아 인공 수정시키고 이듬해 3월이 되면 치어들을 다시 강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후 동해를 거쳐 북태평양까지 간 연어는 3년에서 5년 뒤면 다시 고향인 섬진강을 찾습니다. 섬진강 연어는 참연어로 우리가 흔히 먹는 대서양 연어와 다른 종이고 개체수가 적어 아직 상업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섬진강 수계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제고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머나먼 바다를 헤엄쳐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섬진강 연어 행렬은 이번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장흥 인터체인지 인근 도로. 빠르게 질주하는 흰색 차량의 뒤를 또 다른 차량이 뒤쫓습니다. 달아나던 차량은 교차로에서 역주행까지 합니다. 40대 운전자는 술을 마신 채로 무안에서 장흥까지 약 55km를 운전해오다 이곳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치.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는 지금까지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6회가 있었고 이번에 적발됨으로써 7회가 적발돼서 그래서 제법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차량 압수를 하였습니다. 석 달 전에도 전남에서는 8차례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3회로 강화됐고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차량 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약 5,000건.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의 차량이 압수 조치됐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시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광양항에서 완성차 환적 부두로 사용되는 부두는 전체 42개 가운데 7개 부두로 올 들어서만 91만여 대의 자동차를 환적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하 화물, 배에서 내리는 화물에 대해서만 광양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020년 첫 인센티브 지원 당시 자동차 한 대당 4,000원이던 것이 지금은 1,000원에도 못 미칠 만큼 자동차 환적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 환적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 7개 선상이 많다 보니 또 인력도 충분하게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또 넓은 야적장이 또 확보가 되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역 횟수가 추가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은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 국내 항만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군산, 목포, 마산항 같은 국내 다른 항만들도 자동차 환적 화물 인센티브 예산을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자동차 환적 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양하 화물에 국한된 인센티브를 제3국 화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와 협력해 광양항 활성화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도와 시하고 이제 예산을 2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광양항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년 차고요.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광양항에 하역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광양항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하역 생산성과 항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초록 임리로 고추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하우스 안에서 고추를 수확하는 김필수 씨. 대를 이어 순천 송강면의 한 마을에서 1,000톤 규모 고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김 씨의 고추 재배가 이 지역 다른 농가와 차별화된 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하우스입니다.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시설 안에 있다 보니 병충해를 막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는 자연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가림 하우스를 해놓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자유롭다는 거죠. 약도 병충해 방제도 좀 덜하고 건강한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들이 터널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도 쉽게 고추를 딸 수 있습니다. 기존 재배와 비교하면 생산량이 많게는 2.5배 늘어났고
여름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시기에 따라 품종을 바꿔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송강면 인근 농민들도 이곳을 찾아 교육을 듣고 재배 방법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의 농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 시설 재배에서는 이렇게 큰 소득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농가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경영비 상승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이를 알리는 선도 농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풍성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